울퉁불퉁 내 인생 흙을 만지며 비로소 아름다움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스토리 도우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잠시 동안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라지고 뒤이어 뻐꾸기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 이제 막 새벽 5시를 넘긴 어느 집 아닙니다.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고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죠. 하지만 이 집의 남자 박민준 씨는 벌써 수십 년째 이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평생을 공사 현장에서 살아온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삐걱, 낡은 침대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작게 비명을 지릅니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눈이 떠졌네. 해는 아직 멀었는데 망할 놈의 몸뚱이는 은퇴한 걸 아직도 모르나. 그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서늘한 새벽 공기가 그의 맨살에 와닿습니다. 거실 벽에는 낡은 괴종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째깍, 째깍.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엔 저 소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힘찬 행진곡 같았는데 이제는 멈춰버린 자신을 재촉하는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푹 꺼지는 낡은 소파 소리와 함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똑같을 오늘. 그는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켜진 TV에서는 의미 없는 새벽 방송의 배경음악만이 작게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을까요?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내 수연 씨가 일어난 겁니다. 수돗물 트는 소리, 쌀 씻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아내의 세상은 남편의 은퇴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바쁘고 부지런하게 돌아갑니다. 아침 밥상에 올라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참 이상하죠. 아내가 만들어내는 저 활기찬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민준 씨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자신만 홀로 이 집의 섬이 된 것만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날카롭게 울리는 옛날 전화벨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전화벨 소리에 민준 씨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듭니다. 잠긴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평생을 함께 현장에서 뒹굴었던 옛 동료 김 반장의 활기찬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이, 박씨, 나야, 김반장. 잘 지내나? 목소리는 왜 그리 힘이 없어? 나는 어제 아들놈이랑 낚시 가서 이따만한 월척을 낚았지 뭔가. 자네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 등산이라도 좀 다니고 그래. 민준 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김 반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에이, 그러면 사람 병나. 나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지. 다음 주에 시간 한번 내. 알았지? 끊는다. 툭 하고 전화가 끊기고 거실에는 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잘 지내냐니? 잘 지내는 게 뭔데? 저 친구는 여전히 쌩쌩하구나. 낚시, 등산. 나는 나갈 이유도 할 것도 없는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아내 수연 씨가 조용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였습니다. 아내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여기 한번 같이 가봐요. 민준 씨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됐어. 안 가. 가서 구경만이라도 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재미있는 거 많대요. 노래 교실도 있고 서예 교실도 있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래, 서예요? 평생 망치만 잡던 내가 그런 걸 해서 뭐 한단 말인가. 아내는 내 속도 모르고 자꾸 귀찮게만 하는구나. 아내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는 거 나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나봐서 딱 한 번만 같이 가줘요. 네. 아내의 지친 목소리. 그 안에는 원망이 아닌 자신을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지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바깥 세상은 어색하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자신만 느리게 걷는 것 같았죠.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과 탁구, 교실의 경쾌한 공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럽네. 사람도 많고 영 올 곳이 못 되는구만. 괜히 따라왔어. 그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 반쯤 열린 교실 문틈으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위잉하고 무언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흙냄새. 비 온 뒤 땅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낯설지만 싫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다른 소음들이 멀어지고 몰래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도예 교실이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축 늘어져 있던 흙덩이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조금씩 목을 세우고 허리를 만들고 아가리를 벌리는 모습. 그는 마치 마법을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교실 안의 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강사의 말에 멋쩍게 안으로 들어선 민준 씨. 강사는 그에게 자리를 하나 내주며 흙덩이를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이 흙이 참 신기해요. 만지는 사람의 마음을 다 읽거든요.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흙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평생 딱딱하고 거친 것들만 만져온 그의 손. 시멘트, 철근, 망치 자루. 그의 손이 차갑고 물컹한 흙에 닿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차가운데 이상하게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그는 강사가 시키는 대로 물레 위에 흙을 올리고 페달을 밟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흙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레가 빠르게 돌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찌그러지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수강생이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손에 힘이 장사시네. 처음에는 다 그래요. 흙이랑 싸우지 말고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돼요. 아기 다루듯이. 민준 씨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기 다루듯이. 나는 평생 무언가를 부수고 세우기만 했지 달래본 적은 없는데. 그날 그는 2시간 내내 흙과 씨름만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고 옷은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후로 민준 씨는 일주일에 3번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물론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흙만 주무르다 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애써 만든 그릇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그의 손에서 작고 투박한 컵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물레가 천천히 멈추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진 교실에 오직 민준 씨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됐다. 모양은 엉망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서 있어. 내 손으로 만든 첫 번째 그릇이다. 그는 삐뚤빼뚤한 자신의 첫 작품을 신문지에 소중히 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는 커피포트 물 끓는 소리와 컵에 커피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수연 씨가 바로 그 컵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아내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이 컵
생긴 건 이래도 커피 맛은 아주 일품인데요. 하.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정받았다는 기쁨. 아직 나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안도감. 그는 생각했습니다. 쓸모없는 손인 줄 알았는데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그날 이후 저녁 식탁의 침묵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오늘 배운 흙 다루는 법에 대해, 유약의 종류에 대해 서툴게 설명했고, 수연 씨는 맞장구를 치며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멈춰있던 남편의 시간이 흙먼지와 함께 그렇게 다시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흙과 조금씩 친해지면서 박민준 씨의 삶에는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은 것처럼 그의 하루는 이제 문화센터에 갈 시간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내의 생일이 동그라미 쳐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가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올케 생일에는 내 손으로 직접 빚은 밥그릇과 국그릇을 선물하는 거야. 평생 고생만 한 사람, 제대로 된 선물 한 번 못 해줬는데 이번에는 꼭. 말로 하는 감사 인사는 평생 해본 적이 없어 쑥스러우니 따뜻한 마음을 담은 그릇으로 대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부터 그의 작업에는 이전과 다른 비장함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평소 쓰던 밥그릇의 크기를 눈으로 가늠해보고 낡은 수첩에 서툰 솜씨로 그릇 모양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섰던 탓일까요? 아내를 위한 그릇을 빚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흙은 다시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끌어올린 그릇의 벽이 갑자기 울렁거리며 주저앉기 일쑤였고, 겨우 모양을 잡아 건조대에 올려놓은 그릇은 하룻밤 사이에 거미줄 같은 실금이 가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을 너무 줬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았나. 그는 실패한 흙을 다시 반죽하고 또 반죽하며 몇 번이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물레를 돌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를 쓸수록 흙은 마치 심술궂은 아이처럼 그의 손에서 자꾸만 도망쳤습니다. 애써 모양을 만든 그릇이 건조 중에 쩍 갈라지고 가마에서 구운 접시가 보기 싫게 휘어지고 정성껏 바른 유약이 얼룩덜룩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실패한 그릇들이 작업실 한편의 무덤처럼 쌓여갈수록 그의 마음에도 좌절의 먼지가 두텁게 쌓여갔습니다. 아내의 생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의 손에서 태어난 것은 상처 입은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일주일 내내 공들여 만든 큰 사발이 가마 안에서 산산조각 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어치워. 다 집어치워. 역시 나는 이런 거랑 안 맞아. 평생 해온 망치질이나 할 걸 무슨 놈의 흙장난이야. 그의 분노는 애꿎은 흙덩이에 향했습니다. 그는 남은 흙덩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는 작업 도구를 거칠게 상자에 담고 문화센터에 더는 가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다시 예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흐르기 시작했던 그의 시간은 깨진 사발 조각처럼 다시 날카롭게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깨진 그릇보다 남편의 깨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녀는 남편이 잠든 깊은 밤 홀로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쌓여있는 실패한 그릇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민준 씨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수연 씨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사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그릇들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깨진 것도 찌그러진 것도 내 눈에는 다 예쁘기만 해요. 민준 씨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신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요. 이 손으로 우리 집 기둥 세웠고, 이 손으로 우리 애들 업어 키웠고, 기억나요? 우리 딸 영희 자전거 처음 가르쳐 줄 때, 당신이 이 손으로 자전거 뒤 꽉 잡아줬잖아요. 그 아이가 넘어질까봐 당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었지. 이 손으로 내 눈물도 닦아줬잖아요. 평생 땀만 묻히던 이 손으로 놔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 나는 그거면 돼요. 그릇이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우리 살아온 인생도 삐뚤빼뚤했는걸. 그래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당신이 흙 만지는 동안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당신은 몰라. 나는 당신이 웃는 모습, 그거 하나면 좋게요.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들은 굳어있던 민준 씨의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흙처럼 반죽해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굵은 눈물방울 하나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 아내와 맞잡은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70평생 그는 가족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을 더 깊이 알아주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릇이 아니어도 괜찮다. 내 마음을 담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매끈한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울퉁불퉁함 속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아내의 품에서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고 난 박민준 씨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침묵 대신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콧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따뜻한 이해와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민준 씨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그가 직접 싸두었던 먼지 쌓인 도예 도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미소로 그의 뒷모습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시 찾은 문화센터의 흙냄새는 여전히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지난밤 아내가 닦아놓은 깨진 사발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새 흙덩이를 꺼내 물레 위에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완벽한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는 초조함과 조바심이 사라진 손. 흙을 이기려 하는 대신 흙이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흙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조금 삐뚤어지면 삐뚤어지는 대로, 조금 두꺼우면 두꺼운 대로 그는 흙이 보여주는 모양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울퉁불퉁했던 인생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듯이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모든 흔적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아내의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직접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툰 솜씨라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자 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지에 투박하게 싼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생일 축하하오. 별건 아니고. 아내는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벗겨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금은 삐뚤빼뚤하고 색깔도 고르지 않은 밥그릇과 국그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만드는 사람의 손길과 온기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릇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그릇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그 감촉이 마치 남편의 거친 손을 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조용히 붉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이게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그날 아침 부부는 처음으로 남편이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민준 씨는 문화센터 도예 교실의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초보 수강생에게 다가가 툭툭거리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곤 합니다. 흙이랑 싸우지 말고 친구 먹어야 돼. 그가 즐겨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 선반에는 크고 작은 그릇들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같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그릇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부부는 그 그릇들을 꺼내 음식을 담습니다.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정겨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어린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민준 씨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조물락거리기 좋은 흙덩이를 떼어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한데 엉켜 흙을 주무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에 햇살 같은 미소가 번집니다. 민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지. 근데 꼭 나 같기도 하고, 우리 살아온 세월 같기도 하고, 뭐,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예뻐 보이네. 흙을 만지면서 배운 거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따뜻하게 빚어가는 거구나. 네, 박민준 씨는 이제 더 이상 거실 소파에 멈춰 있는 낡은 시계가 아닙니다. 흙을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정성껏 빚어가는 늦깎이 도예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그릇에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기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십시오.